저 아이 혹시? 강남 한복판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정 회장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임신 9개월의 배를 안고 때 묻은 얼굴, 엉킨 머리, 떨리는 손으로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모습. 하지만 정 회장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여자의 오른쪽 귀 앞, 손톱만 한 팔 한 반점.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20해 전 사라진 내 딸의 표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저 여자가?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강남 한복판 화려한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든 여인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신사들. 그 틈바구니에서 한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임신 9개월의 배를 안고 낡아빠진 옷을 걸친 채 길바닥에 앉아 있는 그녀의 모습은 주변 풍경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얼굴은 때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습니다. 앞에 놓인 작은 종이컵엔 동전 몇 개만이 덜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배고픕니다. 서연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리의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발, 조금만.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들어 올려 보였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 빨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크게 돌아서 지나갔고 누군가는 마치 서연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걸어갔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잠깐 걸음을 멈추는가 싶더니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서연은 작은 희망을 품고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자마자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유, 저런 곳에서 저런 꼴로. 임신까지 했으면서 왜 저렇게 사는 거래. 젊은 여자 둘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연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지갑을 열더니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종이컵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거라도 사 먹으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얼마 만에 받아보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는 지나가다가 서연의 종이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컵이 바닥에 굴러떨어지고 그 안에 있던 몇 푼의 동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여기가 무슨 구걸하는 곳이야. 더러워 죽겠네. 그 남자는 침까지 뱉으며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 앉아 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동전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배가 불러 몸을 구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을 뻗어 동전 하나를 집으려는데 누군가의 구두가 그 동전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서연은 알지도 못할 사람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습관이 되어버린 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배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기가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진통이 시작되는 걸까요? 서연은 배를 움켜쥐고 신음을 흘렸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무심하게 지나갔습니다. 서연의 몸이 앞으로 쓰러질 듯 기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정미경 회장이었습니다. 정미경은 비서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쓰러질 듯 앉아있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순간 정미경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지만
정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얼굴, 왜 저렇게 낯익지? 정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본 듯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약속 시간이. 잠깐만. 정미경은 비서의 말을 끊고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몇 걸음 다가가자 서연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미경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오른쪽 귀 앞, 그곳에 손톱만 한 파란 반점이 있었습니다. 저건 설마. 정미경의 머릿속에 20해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딸아이를 안고 있던 자신의 모습. 그 아이의 오른쪽 귀 앞에도 똑같은 파란 반점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었죠. 태어날 때부터 있던 반점이라고, 평생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유괴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해가 지나도록.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저기, 괜찮으세요? 서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미경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실례를 했네요. 정미경은 재빨리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서연의 귀 앞 반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닙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창백한 얼굴과 식은땀을 보면 괜찮지 않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정미경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정우 비서, 이분을 차에 모셔드려요. 당장 병원으로 갑니다. 네. 하지만 회장님, 지금 당장이라니까요. 정미경의 목소리에 강한 힘이 실렸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서연이 거부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미경은 직접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임신하신 몸으로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잠깐만 병원에 가보시죠. 제가 모실 테니. 왜 저를? 서연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건지, 왜 자신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서연은 정미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정미경도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정미경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제가 곁에 있을 테니까요. 서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을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거리의 소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미경은 서연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오른쪽 귀 앞에 파란 반점. 20회 동안 잊을 수 없었던 그 표시. 설마, 정말 내가 맞는 거니? 정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정미경은 서연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서연은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을까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강남의 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이 다시 한번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어디선가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커튼이 쳐진 넓은 병실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서연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배에는 태아 심음 측정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기분은 좀 어떠세요? 여기가 어디죠? 제가 왜 여기? 서연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이에요. 정미경 회장님께서 모셔오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정미경 회장님. 서연은 어렴풋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거리에서 자신을 쳐다보던 그 여자. 따뜻한 손길. 차에 타던 순간까지는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는 어느 병원인가요? 서울중앙대학병원 VIP 병동이에요. 걱정 마세요. 아기도 건강하고 산모님도 괜찮으세요. 간호사는 능숙하게 링거 상태를 확인하고 혈압을 재었습니다. 서연은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넓고 너무 깨끗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는데요. 여기 비용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께서 다 처리하셨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지만 서연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왜 그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요? 무슨 이유로? 간호사가 나가고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층이었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나는 누구지? 서연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은 서연.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거리에 있었는지,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생각하려고 하면 할수록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뺨, 생기 없는 눈동자.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거울 속 사람도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분명 자신인데 낯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정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서정우 비서도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많이 놀라셨죠? 정미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에 뭔가 간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서연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미경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왜 저를?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 정미경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뭔가 확인하듯이. 혹시 가족은 계신가요? 연락할 분이라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왜 제가 거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정미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서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서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정밀 검사를 부탁드릴게요. 혹시 머리를 다친 적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머리가 아파요. 여기. 서연은 머리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정미경은 조심스럽게 서연의 머리를 살펴봤습니다. 머리카락을 헤치니 오래된 상처 자국이 보였습니다. 이건 정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것도 심하게.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정미경은 복도로 나가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환자분 머리에 오래된 충격 흔적이 있습니다. MRI 결과를 보니 뇌진탕 후유증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기억 상실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치료하면 기억이 돌아올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며칠이 될 수도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서정우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DNA 검사 최대한 빨리 진행해요. 그리고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미경은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여기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서연이 물었습니다. 정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당신이 내 딸일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예요. 이유 없이 그냥요. 정미경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그 손길에 움찔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정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미경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달빛이 병실 안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괜찮을까?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왠지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정미경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정우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실종 신고 기록 찾았습니다. 그래요? 네. 6개월 전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최성건설 최도윤 씨의 가족이었습니다. 정미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최성건설. DNA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정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코앞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조용히, 천천히 다시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예요? 서연은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얼굴은 계속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마치 안개에 가려진 것처럼. 서연아,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남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도 손을 뻗으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요. 당신은 누구예요? USB를 지켜줘. USB? 그게 뭐예요? 남자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가지 마요. 제발. 서연아. 미안해. 남자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깜깜해졌습니다. 으악.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USB.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꿈속의 남자는 그걸 지키라고 했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미경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비명 소리가 들려서. 꿈을 꿨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정미경은 서연 곁에 앉았습니다. 어떤 꿈이었어요? 한 남자가 나왔어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계속 미안하다고. USB를 지키라고. 정미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해요. 그 목소리가 왠지 익숙한 것 같은데. 서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생각하려고 하면 머리가 더 아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기억날 거예요. 정미경은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굳어 있었지만 곧 그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정미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달래듯이.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서연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장면 하나가 스쳤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남자. 그 남자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결혼식.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남자가 남편이었을까요? 하지만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윤곽만 보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서연은 허공에 대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미역국을 들고 있었습니다. 산모는 미역국을 먹어야죠. 제가 직접 끓였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국을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왜 그래요? 맛이 없나요?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얼마 만에 이런 걸 먹어보는지. 정미경은 서연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정우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미경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서정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 순간 정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서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도 불안한 표정으로 정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미경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제 딸이에요. 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미경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예요. 99.9% 일치합니다. 당신은 제가 20해 전에 잃어버린 딸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미경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당신 귀 앞에 파란 반점. 제 딸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반점이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가 없어서. 정미경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아기의 귀 앞에 파란 반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저예요? 네. 당신이 2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서연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요. 나예요. 당신의 어머니예요. 정미경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서정우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정미경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신은 20해 전에 유괴당했어요. 그때 당신은 겨우 3살이었죠. 온 나라를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범인도 잡지 못했고. 그럼 저는 어떻게? 아마 누군가에게 입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라서 결혼을 했나 봐요. 정미경은 서연의 배를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결혼. 서연은 다시 꿈속의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그 남자가 남편이었을까요? 천천히 기억날 거예요. 서두르지 말아요. 정미경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날 밤 서연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의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남자가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제 남편인가요? USB를 지켜줘. 꼭. 남자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서연은 손을 뻗었습니다. 가지 마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슬픈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다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거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몸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꿈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꿈이. 정미경은 서정우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연이의 과거를 조사해보세요. 결혼 기록, 실종 신고, 모든 걸 다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서정우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서연 씨는 6개월 전까지 최성건설 회장 아들 최도윤 씨의 부인이었습니다. 최성건설. 정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성건설은 건설업계에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도윤 씨는 7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네. 그 직후 서연 씨가 실종 신고가 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시어머니인 김영숙 씨였고요. 정미경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악! 병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경과 서정우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서연이 침대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정미경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은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뭐가 기억났어요? 장례식장이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서연은 상복을 입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최도윤. 서연의 남편이었습니다. 저 며느리 좀 봐. 꼴이 뭐 저 모양이야. 남편 장례식에 화장도 안 하고. 원래 저런 애였나?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숙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내가 도윤이를 죽였어. 어머님, 저는. 입 닥쳐. 내가 도윤이를 괴롭혀서 그 애가 정신없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거야. 김영숙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저는 정말. 서연이 해명하려 했지만 김영숙은 귀를 막았습니다. 듣기 싫어.
내 변명 따위 듣기 싫다고. 주변 친척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도윤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 며느리가 말썽을 부렸나 봐. 불쌍한 우리 도윤이. 서연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서연은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돌아가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택의 거실에서 김영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있어. 하지만 저는 아기가 있어요. 도윤 씨의 아기가. 아기? 김영숙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정말 도윤이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밖에서 다른 남자 만나서.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뭐,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김영숙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당장 나가. 썩 나가란 말이야. 김영숙이 서연을 밀쳤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렸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균형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으악! 서연은 뒤로 넘어지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영숙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변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일어났네. 김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꼴 좋네. 이제 정신 좀 차렸어.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무언가 깨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뭐해? 썩 나가지 않고. 김영숙이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것 좀 밖에 내다버려. 네, 사모님. 하인들이 서연을 끌어냈습니다. 서연은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골목에 내던져졌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서연은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잊혀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구걸을 했습니다.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그러다가 강남 거리에서 정미경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회상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정미경의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정미경도 눈물을 흘리며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여보가, 남편이 죽었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정미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최성건설, 김영숙, 그들이 자신의 딸에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이제 울지 마요.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요. 정미경은 서연의 얼굴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억울함도 풀어드릴 거예요. 약속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정미경은 서정우를 불렀습니다. 최성건설, 김영숙. 그들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하세요. 아주 철저하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정우의 눈빛도 단호했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기억이 돌아온 후 정미경은 더욱 자세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연이가 어떻게 입양되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결혼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모든 걸 찾아보세요.
서정우는 며칠 밤을 새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회장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정미경은 서정우가 건넨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20해 전 3살이던 서연은 유괴당했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 부부가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길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그들은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딸로 키웠습니다. 그 부부는 가난했지만 착했습니다. 서연을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서연도 그들을 친부모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20살이 되던 해 양부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서연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도윤을 만났습니다. 도윤은 최성건설의 아들이었지만 회사 일을 배우기 위해 작은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도윤은 서연에게 청혼했습니다.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김영숙은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랑 결혼. 안 돼. 도윤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김영숙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서연은 시댁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영숙은 끊임없이 서연을 무시했습니다. 가난뱅이 주제에 돈도 없는 게 뭘 믿고 그런 말들을 매일 들어야 했습니다. 도윤은 서연을 위로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리고 도윤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회사의 비리를. 정미경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고생을. 서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서연 씨께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요. 그래야겠죠. 정미경은 병실로 갔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정미경은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앨범 속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기였던 서연의 사진, 돌잔치 사진, 3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 이게 다 저예요? 그래요. 당신은 유나은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어요. 제 딸로. 정미경은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3살 되던 해였어요. 공원에서 놀다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당신이 사라졌어요. 유괴. 네. 경찰도 수사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지키지 못해서. 어머니. 서연은 정미경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저도 어머니가 있었다는 게 너무 기뻐요. 한참을 울고 나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양부모님이셨던 거네요. 그분들이 당신을 발견하고 키워주셨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당신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건 감사한 일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안 계세요. 교통사고로. 알아요. 많이 힘들었죠? 네.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혼자가 된 것 같아서.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진짜 어머니가. 정미경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유나은이에요. 내 딸 유나은. 유나은. 서연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낯설지만 왠지 편안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익숙한 이름이니까요. 그래요. 천천히 적응해요. 잠시 후 서연이 문득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가 남편이 말했던 USB를 찾아야 해요.
USB? 네. 남편이 죽기 전에 꼭 지키라고 했어요.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나 봐요. 정미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USB가 어디 있는지 기억나요? 시댁집. 도윤 씨 방 책상 서랍에 숨겨뒀다고 했어요. 서정우. 정미경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서정우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최도윤 씨 집에서 USB를 찾아야 해요. 책상 서랍이래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정우가 나가려는데 서연이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가야 해요.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은 저니까요. 안 돼요. 당신은 임신 중이잖아요. 정미경과 만류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가야 해요. 도윤 씨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서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정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함께 갈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 날 세 사람은 최성건설 회장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6개월 만에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차가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서연은 차 안에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요.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정미경과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당신을 놓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택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인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하인은 당황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김영숙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는 죽은 줄. 죽지 않았어요,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에요. 정미경과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미경그룹 정미경입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김영숙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정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영숙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이 집에 다시 와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서연 씨, 방 위치를 기억하시죠? 서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복도 끝방이에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서정우와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김영숙이 급히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거긴 도윤이 방이에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함부로가 아닙니다. 제 남편 방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가야 할 게 있어요. 김영숙이 막으려 했지만 정미경과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시겠어요? 그럼 더 복잡해질 텐데요. 김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현과 서정우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방. 도윤의 방이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떨며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책상 위에 도윤이 쓰던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서연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 있지? 서연은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서랍 뒤쪽 테이프로 붙여진 작은 USB를 발견했습니다. 찾았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USB를 떼어냈습니다. 작지만 묵직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서정우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암호를 묻는 창이 떴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네요. 잠깐만요.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암호로 뭘 쓸까요? 214. 저희 결혼 기념일이에요.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아니면 1022. 제 생일. 다시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는 열렸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엑셀 파일, PDF 파일, 그리고 녹음 파일들. 서정우가 첫 번째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화면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계좌번호, 금액, 날짜, 그리고 메모. 비자금 내역이네요. 서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최성건설에서 빼돌린 돈입니다. 금액이 수백억 원이 넘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이 이런 걸 발견했던 거였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불법 하도급 문서였습니다. 안전검사를 속인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서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늘 회의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우리 회사가 최성건설이 지난 10년간 비자금을 조성해왔다. 그 돈으로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안전검사를 무마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김영숙 회장이 이 모든 걸 지시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회사가 망한다.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임신했다. 아이가 생긴다. 나는 이 아이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 비리를 묵인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녹음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정의롭게 살려다가 죽은 거네요. 서정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USB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서 정미경과 김영숙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찾았어요, 어머니. 서연이 USB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르시겠어요? 도윤 씨가 발견한 최성건설의 비리 자료예요. 정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비자금, 불법 하도급, 안전검사 무마. 전부 다 들어있더군요. 김영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도윤이가 착각한 거예요. 착각? 서연이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윤 씨를 죽인 거예요? 착각했다고. 뭐라고? 차 사고였다고 했죠.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조심스러운 사람이 갑자기 과속을.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가 죽인 거예요? 어머님이 시킨 거예요? 말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김영숙이 부정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미경과 일어섰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이 자료를 검찰에 넘길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회사가 망해요. 망해야죠. 비리로 세운 회사는. 정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의 죽음도 재조사하게 할 겁니다. 김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정미경과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어머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복수하겠어요. 도윤 씨를 위해서. 복수가 아니에요. 정미경과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의예요. 우리가 하는 건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네. 정의. 서연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세 사람은 저택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김영숙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정미경과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이제부터 힘든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준비됐어요? 서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떳떳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정미경는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요. 함께 만들어요. 우리 딸. 네, 어머니. 서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아니, 정의의 서막이. 병원으로 돌아온 후 정미경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우, 법무팀을 소집하세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법인도 연락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정우가 급히 움직였습니다. 정미경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냉철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불타는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미경그룹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법무팀 변호사 3명, 회계법인 전문가 2명이 모였습니다. 정미경과 서정우도 함께였습니다. USB 자료를 분석해 주세요.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는지,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장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미경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윤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생각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어머니. 도윤 씨 생각을. 서연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많이 보고 싶죠? 네. 이 아이에게 아버지 얼굴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서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미경은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이제부터 준비해야 해요. 준비요? 네. 최성건설과 김영숙을 무너뜨리는 일 말이에요. 정미경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당당해지는 거예요. 정미경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말아요. 당신은 이제 유나은이에요. 내 딸이고 미경그룹의 후계자예요. 후계자. 네. 당신에게 모든 걸 물려줄 거예요. 회사도 재산도. 그러니 강해져야 해요. 서연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정미경은 서연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괜찮아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당당하게 걷는지, 어떻게 맞서는지. 네, 어머니. 배우고 싶어요. 서연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외모부터 바꿨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때요? 스스로 어떻게 보여요? 낯설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이제 걷는 법을 배워요. 정미경은 서연에게 걷는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고개를 들어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요.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살아남은 전사예요. 서연은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는 유나은, 정미경의 딸.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악몽을 꾸었습니다. 김영숙이 자신을 밀치는 꿈.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꿈. 으악!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미경과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미안해요. 또 꿈을.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정미경은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요. 꼭 이겨내야 해요. 네. 꼭 이겨낼 거예요. 서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일주일 후 법무팀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분석이 끝났습니다. 법무팀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USB 안의 자료는 모두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횡령, 배임, 뇌물공여, 안전기준 위반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 비자금 규모가 800억 원이 넘습니다. 800억. 정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과 녹음 파일도 복원했습니다. 김영숙 회장의 지시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정미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에 동시에 제보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정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두르면 그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서정우가 물었습니다. 언제쯤 고발하실 겁니까? 한 달 후. 서연이가 출산하고 몸을 추스른 다음에요. 그때까지는요? 내부 고발자를 확보해요. 최성건설 직원 중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접촉해 보겠습니다. 서정우는 며칠 동안 최성건설 직원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회계팀 과장 이준호. 10년 동안 회사에 다녔지만 최근 비리를 알게 된 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우는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과장님, 저는 미경그룹 서정우라고 합니다. 미경그룹? 왜 저를? 과장님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계신다는 걸 압니다. 이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성건설의 비자금을 아시죠? 과장님도 그 장부를 다루셨을 겁니다. 이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정의를 세우는 일에. 하지만 제가 증언하면 저도 연루되는데요.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서정우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준호는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심에 못 이겨서요.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확보되었습니다. 정미경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정말요? 네. 곧 그들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서연은 도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곧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 줄게요. 밤마다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한 달이 지나고 서연의 배는 더욱 불러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네. 감사해요. 서연은 정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출산하고 나면 시작하는 거죠? 네. 그때가 되면 모든 걸 세상에 알릴 거예요. 기대돼요.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요. 우리 함께해요. 두 모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곧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것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유나은. 서연의 본명이자 새 생명에게 물려준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예쁘지? 서연은 아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에요. 꼭 당신 닮았어요. 정미경도 손녀를 안아보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지켜줄게. 우리 하은이. 출산 후 일주일, 서연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정미경과 병실로 왔습니다. 서연아, 이제 시작할까요? 네, 어머니. 준비됐어요. 서연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움직입니다. 정미경은 서정우를 불렀습니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세요. 그리고 국세청에도 제보하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부 고발자 이준호 과장도 함께 증언하도록 준비시키세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성건설 김영숙 회장과 주요 임원들에 대한 횡령, 배임, 뇌물공여 혐의였습니다. 동시에 국세청에도 탈세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성건설 본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승인합니다. 이틀 후 검찰 수사관들이 최성건설 본사로 들이닥쳤습니다.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김영숙은 급히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검찰이? 회장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당하셨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누가 감히? 김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검찰은 회계장부 컴퓨터, 서류들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고발한 거야? 김영숙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내부 고발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고발자? 네. 회계팀 이준호 과장이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준호? 그 자식이? 김영숙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당장 찾아내. 어떻게든 막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준호는 검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국세청 세무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최성건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장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페이퍼 컴퍼니가 7개나 됩니다. 비자금 규모가 상상 이상이네요. 회계법인의 보고가 정확했습니다. 숨겨진 돈의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최성건설의 주요 거래 은행들도 움직였습니다. 대출 회수를 검토하겠습니다. 신용 등급도 하향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자금줄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정미경의 법무팀은 또 다른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윤 씨가 남긴 녹음 파일을 복원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회의 내용입니다. 김영숙 회장이 직접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는 장면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걸 검찰에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녹음 파일이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영숙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회사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나 해. 하지만 시키는 대로만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녹음은 명확했습니다. 김영숙의 범죄 지시가 또렷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주요 임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이사 박철수 씨, 출석해 주시죠.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장부에 당신 서명이 있는데요. 박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임원이 소환되었습니다. 전무 최인석 씨, 제가 무슨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셨죠? 증거가 있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회장님이. 김영숙 회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임원이 자백했습니다. 모든 건 회장님 지시였습니다. 저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검찰은 김영숙에게 출두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숙 회장, 출석 요구서를 보냅니다. 김영숙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럼 이 녹음은 뭡니까? 검사가 도윤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음성 분석 결과 당신 목소리가 맞습니다. 저는 김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먼 곳에서 서연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시작됐네요. 네. 이제 그들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서연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지키려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미경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끝날 거예요. 며칠 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영숙을 포함한 임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네.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합니다. 김영숙은 구속되었습니다. 호송차에 타기 전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정미경과 함께 김영숙과 서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김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김영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가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최성건설은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지막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 김영숙이 구속된 후 최성건설은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탈루세액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추징금과 가산세를 포함하면 500억 원입니다. 세무 공무원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최성건설은 거액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비자금은 이미 동결되었고 정상적인 자금도 대출 회수로 바닥났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왔습니다. 신용 등급도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재무팀의 보고가 암담했습니다. 이러다간 회사가 망합니다. 임시대표로 선임된 전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도윤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최도윤 씨의 교통사고를 재조사하겠습니다. 담당 검사가 발표했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가 사고 차량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7개월 전 폐차장에 방치되어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이 보고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에 흔적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 같습니다. 조작? 네. 브레이크액이 새도록 작은 구멍을 뚫은 흔적이 있습니다.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란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도윤의 차량을 정비했던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정비를 받았나요? 아니요. 그때는 아무도 안 왔는데요. 그럼 누가 차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회사 주차장 관리인이나 아니면 회사 사람들이요. 수사팀은 최성건설 주차장 CCTV를 확보했습니다. 사고 이틀 전 밤 한 남자가 도윤의 차에 접근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비팀 직원 강민수입니다. 회사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강민수를 소환했습니다. 왜 밤에 도윤 씨 차에 접근했습니까? 저는. 강민수는 땀을 흘렸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처리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강민수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김영숙 회장님의 비서. 최성준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차 브레이크를 고장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도윤 도련님이 입을 다문다고. 대가는 받았습니까? 네.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결정적 증언이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최성준을 체포했습니다. 최성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김영숙 회장님입니다. 최성준도 자백했습니다. 회장님이 도윤 도련님이 USB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거하라고 시켰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윤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검찰은 김영숙을 재조사했습니다. 최도윤 씨 살인교사 혐의를 추가합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김영숙이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당신 비서가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건 그 자식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서연에게 전해졌습니다.
병원 병실에서 서연은 정미경과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도윤 씨 사건이 재조사되었어요. 그리고 정미경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살인으로 밝혀졌어요. 김영숙이 지시한 거라고. 뭐라고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도윤 씨를 죽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정미경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서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가고 싶어요. 지금? 네. 진술하고 싶어요. 제가 아는 것들을 다 말하고 싶어요. 알았어요. 함께 가요. 다음 날 서연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맞이했습니다. 오셨군요, 서연 씨. 네. 진술하러 왔어요. 앉으세요. 서연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USB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USB가 회사 비리 자료였군요. 네. 도윤 씨는 그걸 세상에 알리려 했어요. 정의롭게 살고 싶어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죽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들을 죽인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도윤 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으니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씨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정미경과 물었습니다. 어때요? 후련해요? 네. 조금은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며칠 후 서연과 정미경은 도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도윤 씨, 왔어요.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당신이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정미경도 옆에 앉았습니다. 사위님,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딸을 지킬게요. 손녀도 잘 키울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도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김영숙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살인교사 혐의를 추가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김영숙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검사는 차갑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최성건설은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 정상화가 불가능합니다. 채권자들에게 통보하세요. 대표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때 업계 5위였던 건설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이 소식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네, 끝났어요. 정미경과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요, 딸.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영숙은 살인교사, 횡령, 배임 등의 죄목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김영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김영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옆에 앉은 정미경과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 앞만 보고 살아요. 네, 어머니. 법정을 나서며 서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호송되어 가는 김영숙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님. 작은 목소리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묘소에 들렀다 가도 될까요? 그래요. 가자. 두 사람은 도윤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묘비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미경과 사람을 보내 늘 정돈하게 했습니다. 서연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재판 끝났어요. 당신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이제 모두가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하은이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당신 닮아서 예뻐요. 웃을 때 특히 그래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남긴 용기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우리는 잘 살게요. 정미경도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위님, 이제 제가 이 아이들을 지킬게요.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별을 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가요, 어머니. 그래요. 일어서며 서연은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안녕, 여보. 사랑해요. 차에 타고 돌아가는 길, 정미경과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후회요? 복수를. 아니, 정의를 세우는 일 말이에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없어요. 해야 할 일이었어요. 도윤 씨를 위해서, 그리고 하은이를 위해서. 그래요. 잘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미경의 저택이었지만 이제는 서연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거실에서 하은이가 아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벌써 6달이 된 아기는 옹알이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엄마 왔어요. 서연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은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웃어요. 할머니 봐라, 우리 하은이. 얼마나 예쁜지. 정미경도 손녀를 안아보았습니다. 따뜻한 웃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은 정미경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 일을 배우고 싶어요. 회사 일을? 네. 어머니가 후계자로 삼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준비하고 싶어요. 정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가르쳐 줄게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 서연아. 네. 이제 본명을 쓰는 게 어때요? 유나은으로.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나은. 서연이라는 이름에도 추억이 있겠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당신의 이름으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나은. 좋아요. 이제 저는 유나은이에요. 그래요, 우리 하은이. 정미경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하은이의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크지 않은 잔치였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하은이는 예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예쁘네요, 아기가. 하객들이 축하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아니, 이제는 유나은은 아기를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요. 잔치가 끝나고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정미경, 하은, 그리고 아기 하은이.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정미경과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세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정미경과 아기를 안고 하은이가 옆에 섰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잘 나왔네요. 사진 속 세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요. 그래요, 어머니. 다음 날 액자가 거실 벽에 걸렸습니다. 집안이 더욱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은 아기를 재우고 나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정미경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딸과 손녀를 찾았으니까. 저도요.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기 저 별 보여요? 저게 도윤 씨 같아요. 그래요? 네. 저렇게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제게 새 삶을 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소리? 내가 더 고마워.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기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은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평생 사랑받으며 자랄 거야. 하은은 아기의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엄마랑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빠도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고. 정미경도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고통은 끝났어요. 우리 모두. 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행복한 시작.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은은 아기를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정미경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함께 걸어가요, 어머니. 그래, 함께. 세 사람의 그림자가 햇살 속에서 하나로 겹쳤습니다. 정미경, 하은, 그리고 아기 하은이. 세 여성, 세 세대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고통의 끝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고, 이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은 밝았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윤하은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